안녕하세요. 묶음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사료 직구 영상에 이어서 사료를 정식으로 수입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료 수입 신고 절차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사료 수입 신고, 두 번째는 검역, 세 번째는 세관 수입 신고입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절차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료 수입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료 수입 신고를 하기에 앞서서 사료 성분 등록이라는 것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성분 등록은 수입하려는 사료의 종류, 성분, 성분량 등을 등록하는 절차로서 관할 시도청, 축산과에 신청하시면 성분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 성분 등록을 할 때에는 수입사료 수출국으로부터 이 수입사료에 대한 정보를 요청을 해서 이 서류를 제출을 하거나 국내 사료검정기관에 분석 결과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사전에 견본으로 소량을 수입한 다음에 성분 분석을 실시를 하고 그 국내 기관에 분석 결과서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성분 등록 절차를 모두 마치게 되면 사료 성분 등록증이 발급이 되는데요. 이 등록증이 발급된 후에 사료 수입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료를 수입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료 관련 단체에 수입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사료 관련 단체는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그리고 농협중앙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체 중에 한 곳에서 수입 신고를 하시면 되고, 처음에 한번 지정을 하게 되면 추후에 모든 사료를 수입할 때 그 기관을 통해서만 수입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사료를 수입할 때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부 수입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료로는 여행자가 휴대품으로 반입을 하거나 우편물로 수입이 되는 사료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되는 사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부나 지자체가 수입하는 사료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수입 신고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사료를 판매하거나 유통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꼭 사료 수입 신고를 하고 수입을 하셔야겠죠? 그렇다면 사료 수입 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료 수입 신고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고,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사료 성분 등록증 사본, 두 번째는 사료 검정 증명서, 세 번째는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 설명서 및 사료 수입 신고 기본 요건 점검표, 그리고 네 번째는 선화증권 및 상업송장,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가 있는데요. 그 예로는 BSE 증명서나 열처리 증명서가 있습니다. 이 구비 서류들 중에서 BSE 증명서랑 열처리 증명서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서류들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먼저 BSE랑 광우병을 말하는데요. 광우병이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국가에서 생산이 되고 이 BSE 관련 품목인 경우에는 BSE 증명서를 같이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이 BSE 관련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HS 코드를 기준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료를 수입하시려는 분들은 먼저 관세사를 통해서 정확한 품목 분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BSE 관련 수입 금지 국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수입 금지 국가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열처리 증명서는 동물성 단백질이 혼합된 경우에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열처리 증명서랑 아까 설명드린 BSE 증명서 모두 수출국의 국가 공증이나 상공회의소의 공증 스탬프가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수입 신고를 하실 때에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서류들을 구비를 하시고, 포장지에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한글 표시사항을 부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사료 수입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 단체에서 견품을 채취해서 분석을 진행하고 합격이 된 경우에 한해서 통관이 가능합니다. 동일 물품을 재수입할 때에는 1년 동안은 이 분석 절차는 생략이 가능하고 서류 검정으로만 진행이 가능한데요. 이때 구비 서류나 절차는 동일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수입 신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사료 수입 신고와 별개로 동물성 생산품이 함유된 경우에는 가축 전염 예방법에 의한 검역 대상입니다. 동물의 뼈나 뿔, 고기를 함유한 애완동물 사료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검역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검역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국 검역증명서 원본이 필요하고요. 품목에 따라서 BSE 증명서나 열처리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때 수출국 검역증명서나 BSE 증명서는 선적 전에 발급돼야 유효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수출자한테 전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절차를 모두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고 수리가 되면 통관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사료의 수입 절차인데요. 사료 성분 등록, 사료 수입 신고, 검역, 세관 신고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면 통관이 완료가 됩니다. 사료 하나 수입하는데 필요한 서류나 절차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통관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사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에는 주기적으로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를 해서 사료 공정의 적합성과 성분 등록된 사항과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사를 해야 하는데요. 사료의 종류나 성분에 따라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검사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료 검정기관을 통해서 검사를 실시를 해야 하는데요.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록서를 2년 동안 보관을 하셔야 되고 이 자가품질 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입하는 절차도 되게 까다로운데 수입하고 나서도 주기적으로 검사까지 진행해야 되니 굉장히 까다롭긴 하죠.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사료를 수입을 하는 분들을 위한 주의사항인데요. 일본산 사료를 수입하실 때는 반드시 생산 지역을 확인을 해주세요. 지금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사료는 모두 수입이 금지되어 있고 그 외에 43개 현에서 수입되는 사료들에 대해서도 수입 시 매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료회사 본점은 도쿄나 오사카에 있지만 실제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후쿠시마인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점을 꼭 주의하셔서 수입 계약 체결 단계에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식으로 사료를 수입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